저는 크게 쿠팡, SK텔레콤, 네이버에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트래블 원래 조인하기 직전에 있었던 곳이 쿠팡이었고, 쿠팡에서는 쿠팡이츠 서비스에서 테크니컬 리드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네이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웠던 거는 굉장히 선진적인 업무 프로세싱 방법이었습니다. 기존에 다녔던 네이버나 SKT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선진적인 업무 프로세싱 방법을 배웠고요. 일단은 저는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개발자끼리 하는 농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네? 라는 그런 농담이 있었을 때 그냥 된다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게 왜 되는지를 끝까지 팠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항상 자문하고 자답하는 그런 습관을 많이 길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트러블 슈팅 경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발자로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메인터넌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래블월렛에서 개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백승필이라고 합니다. 저희 트래블월렛 개발 조직은 B2B 영역과 B2C 영역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B2C 영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트래블월렛 앱 서비스, 카드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B2B 영역은 올해 새롭게 런칭한 트래블월렛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송금이나 기타 금융 솔루션들을 개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분야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크게 쿠팡, SK텔레콤, 네이버에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트래블 원래 조인하기 직전에 있었던 곳이 쿠팡이었고, 쿠팡에서는 쿠팡이츠 서비스에서 테크니컬 리드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서는 티저나를 비롯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iOS 파트 리드를 담당을 했었고요. 네이버에서는 마지막으로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네이버 앱 등 담당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웹 서비스 개발자로 처음에는 업무를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모바일 개발자로 전역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컴퓨터에 친숙했었습니다.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당시에 IQ 슈퍼 2000이라는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컴퓨터를 그냥 게임 용도로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저것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를 익숙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삶에서 그냥 컴퓨터가 익숙해지는 삶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직업도 그냥 그 삶의 연장선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계기가 있어서 컴퓨터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익숙해 왔던 그것이 그냥 업이 되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단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모호했기 때문에 게임 불법 복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시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것이 친구들에게 게임 인스톨러를 만들어줘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여러 장에 나눠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배치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을 즐겨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코딩이 익숙했었고, 당시에는 이제 MS-DOS의 쉘 프로그램으로 했었었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오늘날 연속성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제 첫 회사이기도 한데요. 사실 처음에 네이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끼리 각 회사로 흩어져서 어느 정도 회사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회사 생활에서 힘듦과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회사가 너무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서 친구들을 되게 의아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회사는, 제가 프로그래밍 자체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했는데 회사에서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공부해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고, 또 좋은 선배님들 계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정말 회사 가는 게 주말에 약간 설렜다라는,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첫 발을 내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쿠팡에서는 코딩을 많이 했다라기보다 리딩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개발자 생활이라는 게 조금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웠던 거는 굉장히 선진적인 업무 프로세싱 방법이었습니다. 기존에 다녔던 네이버나 SKT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선진적인 업무 프로세싱 방법을 배웠고요. 특히 OKR이라든지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렇게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구나. 제가 그동안 일을 해왔던 거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일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선진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오늘날 지금 보면은 쿠팡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데는 쿠팡의 그런 선진적인 업무 프로세싱 방법이 통한 게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개발자끼리 하는 농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네? 라는 그런 농담이 있었을 때 그냥 된다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게 왜 되는지를 끝까지 팠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항상 자문하고 자답하는 그런 습관을 많이 길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될까? 이건 끝은 어디일까? 라고 하면서 작은 이슈라도 끝까지 한번 문제를 분석해보고 풀어내려고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이런 경험을 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네이버에 있었을 때 이제 네이버 앱이라는 iOS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브라우저 앱이다 보니까 웹 엔진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삼성전자에서 웹 엔진 개발자를 모집한다라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사실 웹 엔진 개발에 대한 커리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서 거기서 짧게나마 웹키 코드와 지금은 없었는데 블링크라고 이제 크로미엄 엔진이 있는데 그 코드를 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그걸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하이레벨 API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궁금하고 뭔가 알아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어떻게든 좀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를 옮길 때 코딩 테스트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코딩 테스트가 면접 과정에 추가된 게 그래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2019년 정도부터가 이제 코딩 테스트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 제가 이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매니징의 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제가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는가라는 스스로에게 약간 궁금증이 생기긴 했었는데요. 그나마 쿠팡으로 이직할 때 한번 코딩 테스트라는 걸 어떻게 보면 처음 보긴 했었는데 그때 알고리즘 테스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리트코드에 있는 문제들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풀어보는 식으로 연습을 했었고요. 지금 대부분의 경력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약간은 좀 결이 다른 준비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딩 테스트를 준비했었던 주요 사이트가 이제 리트코드랑 해커스 랭크였나라는 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리트코드가 더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랄까 둘이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해커스 랭크는 문제를 풀기 위한 군더더기가 많은 느낌, 리트코드는 깔끔하게 알고리즘만 집중할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리트코드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연습하기에는. 일단은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트러블 슈팅 경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발자로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메인터넌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은 잘 만들거나 못 만들거나 어쨌거나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메인터넌스를 통해서 이게 잘 만든 아키텍처인지 잘 못 만든 아키텍처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장애라든지 그런 문제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게 잘 만들었는지 잘 못 만들었는지를 이제 체험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리서치해보고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장애 이슈를 만났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솔루션과 후보자가 생각했던 솔루션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저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저도 배우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전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저도 이제 공유받으면서 그때부터 면접관이긴 하지만은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추가 질문을 통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마 최고의 면접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후보자도 정말 훌륭한 엔지니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제 직업이 개발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발자로서